그럼 브랜드를 설정하는 데는 어떤 분류를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브랜드 중에는 뭐 유행을 타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렇죠. 오래 못 가는. 우리 저희들이 보면은 뭐 저거 한 2년 뒤면 없어지겠다 이런 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창업자는요, 자기 눈에 꽂히면 아무 이야기도 안 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게 재밌어, 창업 시장이. 그래서 이 얘기도 저희가 1화 때인가요? 저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맹신하지 말라 그래도 맹신해. 그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뭘 봐야 되냐면 네. 일단 자기가 선택한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네. 그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있어요. 저는 그거는 무리 없이 선택해도 된다고 봐요. 어허. 근데 이제 뭐 한 1, 2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CEO가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죠. 네.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계속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 딱 들어가 보면요. 네. 답이 나옵니다. 아. 답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연락 받아서 뭐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믿지 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필요하죠. 있네요. 필요하죠. 그거 필요하죠. 근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네. 이야기해도 절대 말 안 들어요. 자, 2달 있다가 망했다고 전화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창업 예정자들이 직장 생활 할 때부터 막 괜찮은 브랜드 찾아서 말일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열심히 저 브랜드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미 꽂힌 거죠. 아, 맹신이 돼버렸구나.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계약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람회장 같은 데도 가보면 최단 기간 400호점 달성. 네네네. 이걸 많이 대기점마다 나오죠. 이거 봐. 뭐 최단 기간 100호점 달성.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단 기간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을 광고한다는 것은 최단 기간 망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만큼 흥망성쇠가 빠른 만큼 떨어지는 것도 빠를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법칙, 시장의 법칙이죠. 그 뜨는 브랜드에 자기가 편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뜨는 브랜드가 다 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것도 하시려면 일찍 하시라. 그렇죠. 그렇죠. 시작과 끝을 따져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딱 정해서 정말 요만큼은 체크해라라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정보 공개서요? 예. 네. 그 뭐냐면은 그 가맹사업법 2002년도에 만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3년간의 재무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 3년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앞에 막 돼 있는 있잖아요. 예, 그럼 적자라는 이야기죠. 네.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죠. 적자나는 회사 브랜드에다가 내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적자 되니까. 메꿔주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것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가맹점 평균 매출도 한번 봐야 돼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는 100개가 있고 뭐 서울에는 50개가 있는데 인천에 100개 있는 데는 평균 매출이 서울 50개보다 더 높아. 네. 그러면 서울이 나아요, 인천이 나아요? 인천이 낫죠. 그럼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저쪽 지방의 어느 도시에는 뭐 아직 하나도 없어. 네. 그럼 거기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새롭게 판로를 진출을. 대부분 가요. 네. 왜? 자기가 앞에서 가지고 시장을 1호점! 그래. 네. 그럼 왜 자기가 해?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없는 게 아니고 안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안정성을 추구해라. 그럼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누가 하나 들어오는 거 보고 잘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선두주자가 돼야 돼. 아이, 그 선두주자는 좋은 말이고 돈을 빨리 지 혼자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런 마음으로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그 CEO하고 이 브랜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전혀 뭐 다른 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브랜드를 하고 있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렇죠. 정보 공개서를 그럼 꼭 봐야겠네요. 봐야죠.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 공개서를 확인할 수가 있군요. 정보공개에서 열람 딱 그 코드 누르면 딱 떠요. 거기서 검색하면 다 와요.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보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들어가서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 이런 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 간식 떡볶이입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가성비? 네, 맛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되니까. 웬만한 시내, 읍내 그런 데 다 있고 그리고 자리도 넓어서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성비 좋고 접근성 좋은 즉석 떡볶이 전문점. 이곳을 처음 찾는 손님에게는 이용 방법 안내가 필수라는데요. 그런데 대체 떡볶이는 어디 있나요? 저희는 떡볶이 무한리필이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직접 재료랑 소스를 준비해서 직접 끓여 드시는 겁니다. 준비된 재료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떡볶이를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가게의 특징이라는데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셀프바 다양한 음식들이 근데 있습니다. 이제 원가 상승률이 높아질 확률이 많고요. 저가로 팔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야 돼. 공간이 넓으면 또 임대료 부담이 또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곳의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게 전일 매출이 어제 150 팔았네요. 좀 적게 남더라도 저희가 따로 요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서 무한리필하게 됐어요. 비대형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일단 재료 수급이 편하다는 것. 게다가 매장 특성상 간단한 조리만으로 준비가 끝난다는데요. 손님들이 드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튀겨 나가거나 재료를 또 준비들을 갖고 나가서 다시 바로 사용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장 운영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프랜차이즈의 장점인데요. 맛의 퀄리티는 물론 영업 노하우까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지금 이 가게를 보면요. 떡볶이를 트렌드로 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요즘에 한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해외 진출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한 것점은 분명히 아마 보일 수 있다. 네. 하지만 이 떡볶이라는 키워드는 하나의 한류 붐을 일으키고 K푸드의 상징 같은 이런 식품이죠. 네네. 자, 최근에 이 호치민 상권에서도 가보면 야 베트남 호치민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의 떡볶이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아하. 예,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떡볶이라는 어떤 우리 한국만의 이런 음식 컨텐츠를 네. 오히려 뭐 이런 인도차이나 반도 이런 동남아 일대 상권으로 네. 확장하는 것은 아마 의미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정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다양한 것들을 또 선택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건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네. 한 최소 한 5개 정도 브랜드를 추려요. 추려요. 추려서 분석에 들어가야 되죠. 어허. 근데 분석을 못 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못하죠. 모르죠.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맹거래사라는 그 국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저기 김상무 소장이나 뭐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두 소장님한테 여쭤보려면은 저는 10억 원 이상 사업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재밌는 거는요 상담하러 안 와요. 저는 그래서 무료 상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하셨어요. 저는 계속 할 건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쓴소리는 대놓고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김가병 소장님 찾아가시면 정말 지금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 상업을 해야 되는 분들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병 소장님 찾아가시면 돼요. 계속 이야기해도 돼요. 여러 분만 봐요. 딴 사람한테 알리지 마요. 왜냐하면 안 와요.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가 뭔가를 딱 브랜드를 딱 정하잖아요. 네. 아이템을 정하잖아요. 정하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맹신을 하고 그냥 맹신이 아니고 좀 이렇게 무모한 확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기 전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면 결정해놓고 오면요 저하고 싸우기만 해요. 김 소장님 욕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욕하고 한 사람 많아요. 저는 내가 시간 내주고 커피 무료로 대주고 해주면서 욕 바가지 얻어먹고 근데 괜찮아요. 왜 하세요 그러면? 아니 한 사람이 더 살려야죠. 아 진짜 좋다. 이 마인
괜찮아요. 저는 다 살 거는 관심 없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이 말 절대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